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코로나로 계속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많이 지치죠. 그래도 이런 뉴스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된 아기가 이제 어머니와 의료진의 진심 어린 간호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아기가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를 반깁니다. 생후 13개월 된 A양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7일.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어머니도 함께 입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놀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한편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실 환경을 마치 놀이방처럼 바꿨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침대 생활보다는 낙상의 위험성이 없는 바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으로 내려서 행여나 아이가 기어다니며 오염된 곳을 만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소독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을 아는지 처음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을 무서워했던 아이도 나중에는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와 의료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일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심한 관심에 고맙다는 어머니와 오히려 코로나19를 이겨내줘서 고맙다는 의료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굉장히 모두들 지쳐하는데 훈훈한 소식, 참 기분도 참 맑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하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태어난 지도 벌써 이제 3주가 넘었는데 아기는 네.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었던 어머니의 경우도요. 이제 지금 뭐 심리적인 불안 같은 것도 다 이제 뭐 해소가 됐고 이제 건강하게 모녀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된 건가요? 예, 사실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좀 안전하게 피신시키고자 친정이었었던 대전으로 잠시 내려왔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사이 이제 대전에 내려와 있는 사이에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확진이 됐었던 상태였었던 거죠. 네. 이 화면으로 봐도 이 병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안온하게 꾸몄던데 원래 저 병실을 꾸민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뭐 각종 의료 장비며 그렇게 네. 차가워 보이는 침대들로 이루어진 그런 음악 병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 병동인데 이제 각종 장비들 같은 것들을 좀 치우고 또 아이가 손에 만지면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치워내서 바닥에는 이제 폭신한 그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 네. 위에 이불을 깔아서 아이가 마치 놀이방에서 노는 것처럼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악 병동이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이제 꾸민 거군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편하게. 근데 뭐 사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을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또 반가워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처음에 뭐 열도 나면서 아프기도 했고 또 낯선 환경에 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더욱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뭐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그 방호복이 사람 같지가 않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을 텐데 나중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투명 유리문 앞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반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투명색 문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의료진들이 있는 공간이 보였는데 이제 그 투명한 문 사이로 이렇게 뭐 방긋 웃으면서 의료진들을 기다리기도 했다는데 간호사분들께서도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소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많은 곳에서 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왔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대전의 훈훈한 소식이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진심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그룹을 아미라고 하죠. 제주도의 아미분들이 이 건양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간식들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제주도 특산물인 뭐 이렇게 뭐 감귤 과자라던가 이렇게 뭐 자색 고구마 과자 뭐 이런 네. 것들을 보내면서 이제 뭐 워낙 지치던 시기에 이런 덕분에 되게 훈훈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보냈고 의료진들은 이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응대를 해준 것들이 몸둘 바 모르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 열악한 지금 상황이고
또 일은 점점점 늘어나고 예. 또 4차 대유행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조금 이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취재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4단계 유행 때문에 더욱더 지쳐가는 마음, 백신과 치료제만큼이나 이런 따뜻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올여름 정말 더웠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분들께 에어컨을 달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자비로 설치한 에어컨에 전기요금을 부과한 아파트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자 무거운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비실 앞으로 온 관리비 명세서 경비실 내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별도로 설치한 계량기에서 측정된 경비실 4곳의 전기요금 15만 원가량이 경비원 8명에게 청구됐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이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해준 것과 달리 이곳은 전혀 지원이 없자 폭염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스스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전기요금까지 내라는 통보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의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리사무소 측은 2년 전 경비원들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 부담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는 부담하지 않았는데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해 이번엔 부과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우리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했는데 사실 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왕왕 아파트 경비실 경비원분들이 너무 어려운 그 폭염 속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다 보니까 몇몇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그런 훈훈한 소식들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아니 설치를 못해 줄 망정 경비원들이 자비로 설치한 이 에어컨에다 전기료를 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에어컨 요금만 똑대내서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취재하면서 사실은 뭐 노동단체나 대전시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 도덕적인 비난을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에어컨 비용만 따로 받아낼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 경비실, 이 에어컨 비용을 따로 받아내기 위해서 에어컨 옆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잔인한 게 네. 에어컨 옆 실내 공간에 이 계량기가 있다 보니까 경비원분들께서는 이 에어컨을 틀 때마다 이 계량기가 하나씩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이제 자기가 내야 될 때 그 느꼈었던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착잡했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전기료를 내라는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알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예,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네. 사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그런 비판과 비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입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리비에 공용전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공용전기비에는 당연히 경비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전기들이 다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지 에어컨 비용만 또 떼서 이거를 그 경비원분들이 부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입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이 같은 결정을 누가 했냐? 바로 일부 입주자 대표들이었습니다. 었는데요. 이제 입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대표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었고 이에 이제 이렇게 이번에 부과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일반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굉장히 그런 큰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지금 동대표 해임 추진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뭐 브랜드 가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명성에 누를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부끄럽죠. 근데 도대체 전기료가 얼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봅니까? 세대별로 좀 나눠보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게 한 4개 경비실에서 총 합쳐서 15만 원 가량입니다. 이게 경비실이 한 평단지에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이 경비실이 야외 주차장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좁은 공간에 그 CCTV 모니터 등에서 열기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얼마 안 나오겠거니 싶겠지만은 그래도 한 3, 4만 원 정도는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15만 원 가량을 4개 경비실에서 2교대로 근무하시는 총 8분이
분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아파트 세대 주민분들께서 분담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약 300원 꼴입니다. 300원? 예, 뭐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전 둔산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아파트입니까? 뭐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대전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뭐 집값이 사실 뭐 이런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30평 정도의 6억 7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이 300원을 부담하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것이죠. 네. 세대당 한 300원 남짓 예. 그 부담인데 아마 경비원 분들도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부담이 어려워서 뭐 못 내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한 이런 일종의 갑질, 예. 그런 열악한 근로 환경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동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도 공분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파장도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일을 알아보라고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도 나설 것도 없이 이게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뭐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긴급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열리게 됩니다. 뭐 저희 시선 본방송 기준으로 내일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긴급 안건으로 에어컨 요금 부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에어컨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셨던 경비원들에 대해서 지금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회의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부과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